2022학년도 개정 고등국어 1 지학사 1-4 풀비린내에 대하여 자 할게요. 자, 문학에 크게 4개의 갈래가 뭐뭐뭐 있었죠?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마지막에 교술적 갈래예요. 서정적, 서사적, 이건 극갈래 또는 희곡적 갈래, 교술적 갈래 이렇게 하는데, 자, 그 중에 마지막 교술 갈래인데, 요거에 이렇게 나눴을 때 공통 차이점 기억나나요? 얘는 서술자가 작가랑 다르다. 허구적 상상의 산물이다. 극에는 이게 생략돼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있긴 있는 거예요. 없다고 돼 있는 책도 있긴 하던데 있는데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여기에 나오는 서술자는 작가랑 동일 인물이에요. 기억나요? 네. 이따 또 쓰게 되면 다시 한번 정확적으로 써드릴게요. 그래서 작가가 직접 독자에게 말을 거는 형식이다. 그래서 개성의 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뒤에 다시 한번 쓰든가 하고 이거 그냥 간단히 읽고 지나갈게요. 자, 교술은 글쓴이가 체험과 관찰 등을 통해 대상과 세계에 대해 얻은 깨달음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갈래이다. 자,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 교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기 문학이라고도 해요. 문학의 전통적 갈래 구분에 속하기 어려운 교훈적이고 성찰적 성격의 글들을 묶어 교술 갈래라고 부르게 되었으면, 그러니까 전통적 갈래 구분에는 안 들어가요. 자, 세계적으로 문학을 나누는 기준 이분법은 운문과 산문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제 극갈래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가사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교술갈래예요. 자, 나머지 수필에 해당되는 건 다 교술갈래 집어넣으면 돼요. 수필, 설, 한문학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행문, 일기문 뭐 이런 건 전부 다 교술갈래예요. 자, 교술갈래는 다른 갈래에 비해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자, 이따 다시 한번 쓸게요. 자, 형식이 있다 없다? 기억나요? 자, 수필 형식이 있다 없다? 자, 이거를 정해진 형식이 없다 그러면 맞거든? 형식이 없다 그러면 일단 보통 틀린 걸로 해요. 정해진 형식이 없으면 없는 거 아니냐? 어쨌든 쓰고 나면 일단 형식이 있긴 있는 거지. 없을 수가 없다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정해진 형식이 없다, 형식이 자유롭다, 형식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형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자, 형식이 자유롭다지 형식이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글쓴이가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경험을 소재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삶, 이따 쓸 거예요. 신변잡기적 이야기가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제도 역시 다양하다. 자, 이 정도만 보고 갈래 나온 거에 대해서 써드릴게요. 자, 교술갈래. 자, 수필의 특성 여기다 한번 쓰고 갈게요. 자, 수필할 때 수가 따를 숫자 부필자예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여기다 쓸게요. 자, 자유로운 형식에다가 붓 써보세요.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요즘 이 말 안 하나요? 자,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그러면 형식이 없다.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정해진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형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이게 지금. 형식이 없다 이게 아니고 형식이 자유롭다. 자꾸 올라가냐? 다양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자, 특별한 형식적 제약 없이 자유로운 형식.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글쓴이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랬는데, 자, 이건 옆에다 공간이 없어 옆에다 쓸게요. 서술자가 작가와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1인칭 시점의 소설을 한 대여섯 줄 정도 보기로 주고 그걸 비교하게끔 소설에 나오는 나와 수필 속에 나오는 나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개성적이다. 그래서 개성적이에요. 자, 이와 같은 글을 개성의 문학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서술자가 곧 작가이기 때문이다.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던데. 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재가 다양하다 그랬는데, 자, 개인적 일상 요거를 때문에 신변 잡기적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도 다 소재로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신변 잡기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머 위트가 넘치는 글, 유머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위트 기지 기발하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참고로 자,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유머와 위트가 넘친다 이랬을 때, 자, 풀비린내에는 유머와 위트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안 나와요. 자, 이거 맞다고 해야 될까요? 틀리다고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글. 그럼 다시 바꿔볼게요. 위 글. 자, 풀비린내에는 유머나 위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랬죠? 이건 틀린 거예요. 위에 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건 맞는 거예요. 요거는 풀비린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수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나오면 조심하시고. 자, 수필의 구성 요소, 주제, 구성, 문체예요. 모든 기본적인 글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예요. 소설의 3요소가 뭐죠? 인물, 사건, 배경 아니에요. 인물, 사건, 배경은 뭐예요? 구성의 3요소지.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예요. 이해돼요? 구성의 3요소가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문체 3요소가 서술, 묘사, 대화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필도 주제, 구성, 문체가 3요소예요. 자, 수필의 표현 방식, 설명, 묘사, 논증, 서사, 뭐 순서는 다 상관없는데, 요건 그냥 기본적인 진술 방식이고요. 수필에만 쓰인다는 게 아니야. 모든 글에 다 쓰이죠. 자, 경수필, 중수필, 그냥 신변의 그냥 가벼운 이야기 정도가 경수필이고요. 좀 논설문이나 이런 것처럼 조금 깊이 있고 좀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문체가 좀 깊이가 있어요. 이럴 때 중수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설명문이나 논설문처럼 일부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제재학습 읽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학습활동 보고 올게요. 자, 제재해설. 풀비린내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관한 글쓴이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죠. 현대인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생태주의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고속도로 야간 운전을 한 다음날 자동차 유리창과 앞 범퍼에 엉겨붙어 죽어있는 풀벌레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과 문명이기가 자연에 가는 폭력성을 반성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과 문명이기가 자연에 가는 폭력성을 반성하며
생명체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성찰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문명의 이기는 자동차를 말해요. 그 스님은 자동차를 둘러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개성적 문체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전달하고 있다. 왜 개성적 글이라고 그랬죠? 서술자가 곧 작가이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말투, 사고방식, 행동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곧 작가예요. 작가의 사고방식, 말투, 행동방식인 거예요. 그게 작가의 개성이잖아. 개성적 문체가 드러난다. 자, 나이덕 우리는 보통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필이 나왔네요. 자, 신변잡기적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수필, 현대 수필로 봤고요. 자,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태도, 인간의 태도를 성찰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적, 생태주의적. 자,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인간의 이기적 운명, 여기서는 자동차가 생태를 파괴할 수 있다는 반성적 성찰. 자, 그럼 이거는 성찰적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위에 써있네요. 성찰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반성적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여기는 맞다고 해놨네요. 반성적도 맞아요. 성찰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성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반성적이 되면 그건 무조건 성찰적이에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성찰적 안에 반성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반성적은 무조건 성찰적이 되는 거야. 성찰적이지만 반성적이지 않은 글도 있겠죠. 자,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학습 활동을 좀 보고 올게. 자, 수필의 갈래적 특성, 이건 지금 쭉 말했는데, 이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떠오르는 수필의 갈래적 특성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까 바로 앞에서 했던 거. 수필의 특징? 자유롭게 쓴다. 서술자가 곧 작가이다. 유머와 위트가 넘친다. 비전문, 아까 앞에서 없었구나. 이거 비전문적. 그거 하나 빠져 있었네. 그거 하나 쓰고 올까요? 비전문적. 없었죠. 참고로 추가로 비전문적. 꼭 전문 작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생도 다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 밖에 깨달음을 주는 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깨달음은 따라 한번 쓸까요? 깨달음을 주는 글. 아까 앞에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한번 쓸게요. 자, 다시 한번 학습활동 가볼게요. 자, 2번 보기에 제시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이 글의 주제를 말해보자. 자, 이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깨달음인 거잖아요. 생태주의적 어떤 관점일 텐데, 자, 생태주의도 잠깐 읽어볼게요. 생태주의 윤리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선택된 존재고,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자연도 인간의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의 편리성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서양의 아무래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겠죠. 자연을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글쓰는 자동차가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건이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해치기도 한다. 그래서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여기서는 이제 벌레를 쳐 죽이는 걸로 했지만,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줄여 쓰는 게 맞긴 할 텐데,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자, 생태주의 윤리관에 따라서
나의 편리한 자동차 이용을 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버스 타는 것보다 내 차 이거 그냥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도 막 타고 다니게 되고, 물론 이제 여자분이기도 하고 운전이 아직 능숙하진 않은가 봐요. 자주 타지는 않는 모양인데, 그래도 어쨌든 타고 뭐 서울에 있는 데 갔다 오면 밤에 오면 그 뭐라 그래, 그 조명 뭐라 그러지? 무슨 등이냐? 전조등. 전조등에 빛이 있으니까 벌레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유리 앞에 이게 어쨌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혀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본넷이라든가 이런 게 뭐 처음엔 잘 안 보이겠지만 많이 다니다 보면 터져 죽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 걸 보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요거 맥락을 좀 보고 갈게요. 근대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한 인간의 기계 문명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요거는 장점이죠. 좋은 점이에요. 그 대가로 지구 환경의 오염,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커다란 폐해 또한 초래하였다. 인간 기계 문명의 양면성이에요. 우리는 그 대표적 기계 중 하나로 자동차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자동차도 생활의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요소도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것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운행은 물론 폐기까지가 모두 자원을 막대하게 소비하고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처치 곤란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자, 좀 독특하게 생각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건 쓰레기를 만드는 과정이래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자동차는 오직 인류의 편리를 위해 지구의 생태 환경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는 도구인 셈이다. 자동차에도 좀 부정적 시각도 있네요.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이러한 폐단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긴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자동차를 덜 이용하는 방향으로 자기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어쨌든 만드는 순간 아무리 재활용품을 쓰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거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환경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편리함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다 없애자 듣는 사람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쓸 수밖에 없다면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졸리기 시작하는구나. 조금만 앞에 개관만 좀 하고 끊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본문할 때면 뭐 다시 찍든가 하고. 자, 주제. 그래서 요게 주제네.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 문제에 대한 성찰. 자, 요건 수필의 특징인 건데 요건 그냥 복습하는 걸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뭐 인상적인 부분 요것도 나중에 해야 돼. 아직 안 배운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요건 나중에 할게요. 자, 여기 슬견설인데 이것도 한문학 논변에 속하는데 한문 수필 정도로 보셔도 되겠어요. 자, 요거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진도 나간 다음에. 슬견설은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린 것도 있어요. 2학년 때문에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뭐 내용은 어차피 똑같아요. 자, 본문 들어갈게요. 좀 끊고 가야 돼요? 10분 자고 해야 될까요?